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원준의 팝파이치 제 102회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안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꼭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깜짝 놀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주의 사건 중 하나죠. 윤창중 씨가 다시 복귀했어요. 칼럼으로. 본인 칼럼의 사진이에요. 근데 윤창중 씨 복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들이 있는데 가장 압권인 논평은 이거였어요. 한겨레 그림판 컴백 윤창중 이매진 존 레논의 노래죠. 이게 굉장히 발음을 잘해야 돼요. 존 레논인 거죠. 그 일부러 이 노래를 고르고 이매진 대에서 노 바지 굳이 존 레논을 이 인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통역 구한다 예쁜 분 우대. 이 에피소드는 최근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통역을 구하는데 용모가 예쁜 사람을 구한다고 고지를 냈대요. 용모 단정이 아니라 예쁜 분이었어요. 네, 표현 자체가. 표현을 그랬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거기 현지에 있는 유학생이었든지 교민이었든지 그분이 열을 받은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집 요강이다. 외모를 가지고 여하간 그걸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죠. 저 그림판에 오게티는 네. 저 팬티가 호피문이라는 설이 있어요. 저 스트라이프잖아요. 네. 항의해야 되겠네요. 여하간 자 그렇게 프랑스를 갔는데 이 프랑스에 간 것 가지고 아주 외교부가 또 굉장히 즐거운 우리한테 이벤트를 만들어줬어요. 외교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이 트윗을 외교부의 트윗 담당자는 프랑스 하면 디저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프랑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외교부의 공식 트윗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요틴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보면은 진짜 재밌더라고. 이런 거. 기요틴 사진. 응? 앙뚜아네트겠죠, 아마? 그리고 나서 합성도 했어. 박두아네트가 된 거죠. 응? 이거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이 외교부의 공식 트윗에 댓글로 달린 것들이에요, 다. 그 중에서 제가 우수작으로 뽑은 건 이겁니다. 마리 안투아네트. 사람들이 왜 그리 짓궂어요? 공동 수상작은 이거예요. 국어 문제. 불행한 일이 겹침. 사자성어는 설상가상인데 그래가 또 예. 훌륭한 사자성어라고 봅니다. 외교부가 의도한 게 아닌가. 훌륭한 사자성어 아닙니까? 그네가 또. 아니 실제 프랑스의 상징 동물이 닭이에요. 죄 없어 저 사람은. 자기 생각났다 이거지. 자, 외교부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진실을 말하는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로이터 600명의 사진 기자가 지구촌 현장에서 전하는 세상의 드라마. 로이터 세계 최초의 대규모 사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로이터 사진전. 자, 이번 주에 노스트라다무네. 지난주까지 입선은, 첫 번째 주에 입선은 손학규 탈당을 그린
입선작 하나. 두 번째는 투트랙으로 간다. 1주차죠. 2주차는 이런 그 그래프를 잔뜩 그려놓고 대선 후보는 안철수가 되고 총리는 오세훈으로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창의적인 조합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 들어요. 자, 2주차 입선, PC본, 그리고 반기문은 믿기에 불과하다라고 2주차 역시 입선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자민당 모델을 우리가 카피하려고 할 것이다. 입선작들입니다. 자, 3주차 발표하겠습니다. 3차는 또 수백 개의 응모작이 있는데 후보작 첫 번째. 진짜 수백 개예요? 수십 개예요? 진짜 수백 개요. 다 읽어보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자, 이 작품 출품작이라고 스스로 표현했는데 출품작은 이 관계도를 그렸어요. 그중에서 이 상단부를 보면 이렇게 일본의 자본과 뉴라이트와 친일, 재벌, 미국 등등이 배후에 있다. 물론 이 사람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키로를 이명박, 박근혜, 옆에 정윤회, 국정원 대선관리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표현 방식이 관계망으로 표현하는 게 참신했습니다. 그래서 후보고.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일목요연하고 참신했는데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 오세훈, 김어준 친구니까 경선에 들어가요. 예? 국민의당에는 이런 사람들이 쭉 경선을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됩니다. 더민주에서는 손학규 있다가 경선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상해져요. 갑자기 안철수 탈당, 반기문 국제연합당을 만든다. 대선 하루 전에 안철수 반기문 정유회 3자 회담 후 반기문 사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저기 송일국은 뭐예요? 국제연합당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후보로 올라갔고. 자, 이것 굉장히 복잡한 관계도를 많이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후보 3.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안철수 대표 대선 전날 미국행에 가가지고 오세훈한테 다 밀어주기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문재인 노회찬 이렇게 붙어서 문재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반기문이 하다 안 돼서 저를 영입한다는 겁니다. 이 표정 디테일 보세요, 이거. 한 다리 떠는 거, 달달. 응? 다리 떠는 거.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소설인데, 제가 이 여러 그래프 중에 이 그래프를 후보로 올린 것은 민주당은 답답하고, 새누리당은 핵노답, 국민당은 뭐지, 쟤네? 아주 간결하게 정당의 특징을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저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뽑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분은 결국은 반기문은 통일 키워드로, 안철수는 CEO를 키워드로 연대하는데, 문재인은 지금 친노에 문재인을 상징한 키워드가 없다. 상징어가. 이 상징어가 필요하다. 굉장히 핵심적인 지적이라고 봅니다. 뽑았고, 후보로.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주장한, 제가 뭐 성남시에서 보낸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후보로 뽑았고, 한 번은 나올 줄 알았어요. 프리메이슨. 한 번은 나올 줄 알았어. 프리메이슨 1급, 프리메이슨 2급.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 작품을 후보로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카푸치노로 달라는 거예요. 당선되면. 자기가 받을 상품을 지정한 거죠. 일반 커피가 아니라. 굉장히 뻔뻔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2주에 주목할 만한 작품이에요. 응? 이거 초등학교 때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름 획수 가지고 응? 딱 하고 맞춰보잖아요. 이렇게 획수를 딱 정합니다. 한 다음에 반기문, 안철수 합의 좋음. 문재인, 박원순 합의 좋음. 문재인, 안희정 합의 좋음. 그러면서
합이 좋은 걸로 봐서 연립정부로 양당간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상당한 그 우승 후보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상력까지 도달할 줄 몰랐어요. 핵법칙.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후보들. 오세훈이 대선까지 쭉 간다. 반기문을 이기고. 반기문은 반사의 이익, 반기문을 이용한 반사의 이익을 새누리당의 진짜 후보가 누리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결국 구원투수는 박원순. 더민주 쪽에서는 박원순이 될 것이다. 왜냐? 문재인의 친노 프레임을 결국 벗어나지 못한다. 이 사람 이렇게 본 거고요. 이 후보 2-3은 이 아이디어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뭐냐면은 범반문. 문재인에 반대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명을 지은 게 이 장명 센스가 아주 대단합니다. 인장도주. 노상방뇨. 노상방뇨는 원희룡 지금 도지사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노상방뇨하고 도망간 게 있어요. 한 20년 전에 기사에 나와요. 기름장어, 직권상정, 정치버그, 동작납골. 나 동작납골이 뭔가 싶은데 동작동에서 이미 죽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기는 뭐예요? 펠라에비는 뭐예요? 남경필 선생. 이것도 정확하게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그리고 이제 이름 잘 지은 거 제리미글. 독수리 오용재라고 불렸거든요. 5인방 새누리당에서. 이것도 잘 지은 경남훈이. 경남에서 오세훈이라는 거예요. 사퇴해가지고. 사이드 배치 유승민 선생. 서민 코스. 서민 코스는 서민 코스프레 준말인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대선은 못다 이룬 언니의 꿈을 이루어준 나라 수로 박근영이 이끌어간다. 굉장히 파괴적인 상상력 아닙니까? 상상력의 끝을 보여주는 그래서 후보로 올라왔고 후보인은 매일 제목이 여자입니다예요. 그럼 밑에 한 줄 써 있어요. 부족한가요? 그러고 나서 아마도 내가 부족하다고 할 것 같았나 보지? 한 줄 더 썼어요. 부족한가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가 유력하다. 우리나라에서 막말 대권주자가 나와야 한다고 새누리당에서 김용민을 영입했다. 사실 김용민이 선거 때만 되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거든요. 새누리당 입당할까요? 이번 총선에도 자기 입당한다고 막 그랬어요. 응? 그리고 최초의 종교인입니다. 저는 스님입니다. 두 번째도 이래도 부족한가요? 아니요. 이번에 길게 쓰셨는데 최초의 종교인이라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후보예요. 그리고 이분의 분석력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날카로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을 쭉 하셨는데 요는 뭐냐면 이 구도는 새누리가 의도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석 30석을 대가로 지불하고 야권을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분열시켰잖아. 그렇죠? 야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안철수가 야권 후보로 생생하게 살아있을 경우와 한당에서 두 사람이 도저히 다시 합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됐을 때하고는 이 여권에서 상대할 때 완전히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야권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분열시켜야 했고 그러자면 국민당이 성공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새누리당에서는 30석 정도는 내줘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구도하에서 총선 전략을 짰다. 저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 외에 김어준 체포해서 3,000교육대 입시키자. 찬성. 그런데 여왕제 하다가 민중봉기돼서 끝장난다.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자, 여기서 이주의 당선자는요. 그림 중에 이름 획으로 획선생과 그리고 이분 30석을 대가로 지불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리지 않았지만 큰 얼개는 그들이 의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될지언정 그렇게 유도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외로 이분 말입니다. 방문하세요.
커피 무한대. 리필합니다. 대구분이라고 썼던데. 올라오세요.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한 줄만 보내주세요. 자, 계속합니다. 앞으로도. 설계는 있고, 야권은 분열됐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설계에 포함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상상력이 좀 더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리고 후반 공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정권 연장하는 게 그들의 목표죠. 주 장원에게는 쇼앤 침대. 여기서 100만 원이 넘는 침대를 원하는 사이즈로 직접 제작해 준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딴지마켓 입점 2달째 반품률 0%를 자랑하는 이유 있는 만족도.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자, 2주에, 다음 주에 이제 농모하실 때 포함시킬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갑자기 오세훈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반기문 대항마루 급부상. 언제 급부상했냐고. 급부상. 응? 또는 여권은 반기문, 오세훈 경쟁한다. 재집권 플랜 어쩌고저쩌고. 반기문이 오고, 그래서 이제 여권 전체 후보들의 붐업을 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을 거론했는데 같이 떠주지를 못했어요. 오세훈은. 떠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오세훈은 적어도 석 달 동안은 자숙하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선거 후에 석 달이면 5월, 6월, 7월, 8월은 나온다는 얘기거든, 다시. 자, 여기서 생각할 문제. 어떻게 띄울 것인가? 그냥, 나 나왔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띄울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오세훈은 어떻게 등장하면, 과연 단숨에 대권 후보 이 지지율을 지금 반기문 때 많이 까먹었는데, 만회하고, 같은 후보 선상에 오를 수가 있을까? 다음, 노트나 다문에 응모하실 분들은 이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권형 개헌, 어쩌고, 분권형 대통령, 내각 책임제 등등 어쩌고, 이원 집정부 어쩌고, 그렇게 가려고 할 것이다. 역시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김대중 주필이 고문이죠, 이젠. 사설을 썼어요.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권형 개헌하고 정계 개편해야 한다고. 근데 직접 나서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가. 보수의 아젠다를 설정한다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권력의 분산과 타협으로 많은 지망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막 나오라는 거죠. 제가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줄 게 있어야 끌어들일 수가 있으니, 줄 걸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언급한다고 그랬었던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국민의당 중진은 우리는 친박이든 친노든 어느 쪽도 정권을 잡는 사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국민의당의 어느 중진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국민의당의 저런 입장을 가졌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친박과 친노를 같은 프레임에 묶기 시작했어, 이제. 박근혜, 이제 곧 퇴임하잖아요? 친박, 친노를 같은 프레임으로 묶어서 문재인 같이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 프레임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친박, 친노 다 안 돼! 이렇게. 그럼 친박, 친노라고 아닌 사람은 다 모여도 돼, 이거지요. 그러면서 친박, 친노를 뺀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자. 뭐냐?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김종인? 안철수, 손학규 등등이 이 원탁회의의 멤버로 참가할 수도 있다. 이런 운을 떼기 시작했어요. 꼭 자기들이 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만은 자기도 구상 속에는 이런 그림들이 막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운드 테이블도 두 번째 키워드로 다음 주에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제 김대중 고문에 그린 거죠.
김대중 고문, 예. 네, 저기 분명히 김대중 고문이 뭐라고 썼냐면 중도에 속하는 남경필 안희정 지사 이렇게 썼거든요. 예. 안희정 지사가 혹시나 더민주의 후보가 되면 절대 중도라고 표현하지 않을걸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 원탁 K 키워드예요. 첫 번째 키워드 다음 주 오세호를 어떻게 띄울까? 다음 주에 키워드 포함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성분들의 참여를 쉬워요. 적극적인 참여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나라 지키니 백성의 건강과 서로 삼았대 아니하니 내 친히 좋은 닭강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노라. 첫째, 무항생제 닭에 쌀가루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 딴지마켓에 가면 어명대로 만들어진 더 치킨 닭강정이 있다 하옵니다. 오호, 딴지마켓에 더 치킨 닭강정.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선택하겠구나.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팝파이치 제 102회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안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꼭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깜짝 놀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주의 사건 중 하나죠. 윤창중 씨가 다시 복귀했어요. 칼럼으로. 본인 칼럼의 사진이에요. 근데 윤창중 씨 복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들이 있는데 가장 압권인 논평은 이거였어요. 한겨레 그림판 컴백 윤창중 이매진 존 레논의 노래죠. 이게 굉장히 발음을 잘해야 돼요. 존 레논 인 거죠. 그 일부러 이 노래를 고르고 이매진 대회에서 노 바지 굳이 존 레논을 이 인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통역 구한다 예쁜 분 우대. 이 에피소드는 최근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통역을 구하는데 용모가 예쁜 사람을 구한다고 고지를 냈대요. 용모 단정이 아니라 예쁜 분이었어요. 네, 표현 자체가. 표현은 그랬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거기 현지에 있는 유학생이었든지 교민이었든지 그분이 열을 받은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집 요강이다. 외모를 가지고 여하간 그걸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죠. 저 그림판에 오게티는 네. 저 팬티가 호피문이라는 설이 있어요. 저 스트라이프잖아요. 네. 항의해야 되겠네요. 여하간 자 그렇게 프랑스를 갔는데 이 프랑스에 간 것 가지고 아주 외교부가 또 굉장히 즐거운 우리한테 이벤트를 만들어줬어요. 외교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이 트윗을 외교부의 트윗 담당자는 프랑스 하면 디저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프랑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외교부의 공식 트윗입니다.